일본 여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우선 단체 여행만 가능해졌는데요.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한결 가볍죠. 달러당 130엔대, 20년 만에 가장 싼 건데요. 원화로 치면 100엔당 940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엔화의 초약세,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지금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네, 어제 도쿄 시장에서는 일달러당 134엔. 134. 네, 오전에 예. 오후에는 조금 밀려서 133엔으로 네. 됐습니다만 오늘 오전도 예. 134엔을 되고 아베노믹스가 시작하는 전에 2012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일달러당 76엔이었기 때문에 76엔. 네, 2012년에 12년 1월에 1월에. 네, 그때가 하고 비교하면은 한 4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서서히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신흥국으로 치면은 외환 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115엔 작년 말 수준에서 134엔까지니까 10% 이상 급락세가 좀 빨라진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수준으로만 보면 신흥국이라면 외환위기 수준이다. 그 말이 상당히 2012년 달러당 76엔이었으니까 네. 134엔이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엔화 가치? 한 가지는 일본 은행이 예. 양적 완화로 돈을 무제한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금리 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양적 완화에서 졸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르구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 엔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최근에는 네. 일본이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일본이 세계 최대 순채권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상수지 적자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게 해외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채권국으로서의 위상이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예. 아직까지 경상수지가 확실한 적자로 빠진 건 아니지만은 과거와 달리 일본이 무역으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다.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흑자를 많이 봤는데 그게 줄고 있고 순채권국의 주의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양적 완화를 졸업하고 금리를 마구 올리잖아요. 네네. 일본은 왜 전혀 이른바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제로 금리를 왜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의 정책 목표는 예.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한다. 2%의 소비자 물가를 달성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종합 지수로는 2.5%로 됐기 때문에 2.5%. 네네. 그렇게 좀 올랐어요? 소비자 올랐습니다. 물가가? 에너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원료.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일본 은행 전제가 장기적으로는 아직 2%가 아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소비자 물가에서 신선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아 지수로 보면은 네, 핵심 물가 지수를 보면 0.5%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0.5. 일본 은행으로서는 올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본이 재정 적자가 심하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재정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본 은행이 시장 금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단기 금리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까지 억제하고 있어서 장기 금리 10년짜리 이런 거를 좀 네네네네. 억제하는군요. 만약 이걸 조금이라도 부르면 급등하지 않을까, 재정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하는 측면, 그리고 2% 물가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그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무리하지 않냐, 이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1% 정도를 해도 디플레 탈출을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존재는 아니다, 절대로 하겠다, 이러한 그러다 존재의 의지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2.5%로 일시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까? 일본은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명목 수치로는 높아진 거죠. 명목 수치로만. 그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는 면목으로 보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생필품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엔저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경제 전체적인 수급은 공급하고 수요의 갭으로 보면은 GDP 갭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계산상으로는 일본이 아직 수요 부족인데 수요 부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생활 고르를 느끼고 있고, 특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2.5%로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은 2% 정도이기 때문에 임금이 2%밖에 안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를 계속 낸다는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베노믹스 이후에 뭔가 회복이 되려다가 다시 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50년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정도도 나오던데 어떻습니다? 네, 뭐 50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정으로 상당히 확대했습니다만은 감염 상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경제도 그러한 상황을 거듭했고,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유지했습니다만은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마이너스 빠졌고, 0.5 1분기. 네, 정기비 연율로. 다만 2분기에는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리두기 규제도 완화되고 소비 수요도 회복되면서 어려웠던 서비스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분야가 좀 회복을 되면서 성장세가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요. 여행 규제를 완화해서 좀 여행이 좀 많이 늘어나면 뭔가 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네, 뭐 지금 크지는 않는데 본격적으로는 내년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아베노믹스의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여행 계획을 유치하고 한 3천만 명 이런 식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더라도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관광지라든지 그거에 연결된 산업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면은 한계선에 있는 부분이 여행객으로 인해서 보태주면은 그 산업의 인프라가 살아나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지금 엔화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왜 일반 개인들이 이 해외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늘어날수록 엔화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최근의 엔조는 과거의 와타나베 부인보다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서 수익은 창출을 하는데 일본의 송금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송금을 많이 안 하고 해외에서 해외 기업으로 M&A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본의 수출 기반도 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과거에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조기에 투자를 하다가 리만 쇼크 때 급격한 엔고
이르다랐던 70엔까지 됐을 때 손해를 봤으니까 와타나베 부인들이 글로벌 최근에는 좀 그런 움직임이 약했습니다만은 예.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이 2천조 엔 정도가 되니까 2천조 엔 자산. 이것이 1%만 움직여도 큰 엔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본의 저축은 고령자들이 예. 시골에 있는 고령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 완화하겠다 해서 엔고 위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투기를 하게 되면은 와타나베 부인까지 가세한다면은 그러니까요. 엔화가 뭐 140엔 이렇게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130엔 중반대인데 달러당 네. 더 오를까요? 그렇게 보세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환율에 관해서 뭐 누구나 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140엔까지 가는 리스크를 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일본 은행이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라든지 그러한 뉘앙스만 풍겨도 투기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불안인데 현재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100% 투기해도 된다. 안전하다 이거죠. 계속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 정책 자체는 좀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은 내년까지 그러다 전제가 지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현 일본은행 총재가 내년까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엔화 값이 떨어지면 우리 원화로 치면 지금 100엔당 보니까 한 940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돈에 비해서 지금 엔화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일본 수출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러면 우리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한국 수출에 좀 큰 마이너스 영향이 클까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는데 앞으로가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지금까지 일본이 엔저가 된 원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내 수출 기반이 약해지고 반도체도 많이 만들지 않고 디스플레이도 없어졌고 TV도 거의 만들지 않고 엔저가 됐다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에서 우리와 경합하지는 않는 다만 자동차가 일본에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경쟁. 다만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부족이 풀리고 일본 공장이 계속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절간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력해왔던 부품 소재 소부장 국산화를 했는데 국산화를 하니까 일본이 엔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일본이 지금 선전 전략 측면에서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녹색 성장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기존 산업이 녹색 기술로 개선이 되고 나중에 차세대 산업에서 일본이 주도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 시점까지는 엔저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시점까지 엔저가 지속되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네, 일본 내에서도 지금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까? 일본 안에서도? 네, 일본 안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 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은 자동차도 지금 생산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트를 높인다. 비용을 더 올린다. 그런 때문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락하는 엔화 동향 그리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